성경 말씀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주 전부터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남녀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큽니다. 그래서 존 그레이라는 분은 남자는 화성 출신이고 여자는 금성 출신일 정도로 차이가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릭 워런 목사님은 한술 더 떠서 남녀의 차이는 그런 혹성의 차이가 아니라 은하계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하계는 혹성이 별이 1천억 개 이상이 있어야 은하계가 되는데 그런 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녀는 꽤 다릅니다.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고 또 어떤 특정 직업을 계속해서 오래 하다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성향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부부나 이성 사이의 갈등의 많은 부분이 이 남녀의 차이를 잘 모르는 데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남녀의 차이를 잘 알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사이에 생기는 갈등과 긴장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거나 애쓰려고 하는 대신에 제일 아끼됩니다. 이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운데 친밀감과 사랑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를 관계에 잘 적용할 때 우리는 매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남녀의 차이는 1번에서 7번입니다. 우리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사실적이며 객관적인 반면에 남자는 목적 지향적인 반면에 관계이성적인 남자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나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남자들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 여자가 남자에게 예, 지금까지가 지난 2주 동안의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번째,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정서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다른 역할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여성들은 돕는 배필로 창조를 했고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정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정서적 욕구도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서적 욕구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첫째, 여자는 관심을, 남자는 신뢰를 필요로 한다. 물론 남자나 여자나 관심, 신뢰 다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성분들은 관계지향적인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중요하고, 남자들은 성과나 업적 지향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신뢰해 줄 때 훨씬 더 만족을 하고 기뻐합니다. 또 여자는 이해를, 남자는 인정을 필요로 한다.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자는 존중을, 남자는 감사를 필요로 한다. 여자는 헌신을, 남자는 칭찬을 필요로 한다. 나는 자기였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정서적 욕구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고 상대방의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9번째, 남녀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원하는 배우자 상도 다릅니다. 미국의 어느 크리스찬 가정 사역 기관에서 부부들을 대상으로, 많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남편이 바라는 아내의 모습하고 아내가 바라는 남편의 모습이 좀 이렇게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향이 다르고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바라는 아내의 모습은 첫 번째, 성적인 만족을 주는 아내입니다. 남자에게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와 생리적인 구조가 틀립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성적인 만족을 주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내가 이런 만족을 충분히 주지 못할 때 남자들은 음란물에 빠지기도 하고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여가 상대가 되어주는 아내. 대부분의 남편들이 여가 시간에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욕구입니다. 그런 아내를 원합니다. 세 번째, 깨끗하고 매력 있는 아내. 네 번째, 내조와 집안 살림을 잘하는 아내. 다섯 번째, 칭찬, 인정해주는 아내. 남자에게는 칭찬과 인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아내. 이게 남자들이 아내에게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아내가 바라는 남편의 모습은 애정을 표현하는 남편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은 청각 지향적이고 촉각 지향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정을 말로 표현하고 또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이렇게 손을 잡아주거나 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게 여성들에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정을 표현한 남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말 상대가 되어주는 남편입니다. 여성에게는 대화가 중요하죠. 대화가 많이 중요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감정을 풀고 그렇기 때문에 말 상대가 되어주는 남편을 원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남자가 하루 평균 말하는 단어가 한 10,000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하루 평균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25,000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 많은 단어를 거의 다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들은 25,000단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별로 이야기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거를 잘 이해하는 가운데 거기에 상대방에 맞게 잘 지혜롭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직하고 투명하게 마음을 나누는 남편. 남편이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도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투명함입니다. 사람이 투명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같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내는 남자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마음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남편. 그 다음에 5번째,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주는 남편을 원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원하는 것과 아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그 상이 그 모습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배우자의 입장에 생각해서 배우자를 만족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10번째, 기타 남녀의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성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일반적으로 성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존재이고 여자는 일반적으로 관계를 위해서 성을 맺는 목적입니다. 남자에게는 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성들에게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거나 갈등이 있어도 조금 풀고 나서 이제 성적인 관계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렇게 풀려고 합니다. 근데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여성들의 입장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먼저 풀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즐겁지도 않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본래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여성들은 저 남자들은 다 짐승 같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남자는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남자들은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또 갈등이 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그런 걸 요구했을 때 아내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했을 때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그런 마음도 느낍니다. 또 우리 남자들은 여성들은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면서 그걸 잘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남자의 성은 충동적이지만 여자의 성은 숯불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자의 성은 냄비 같고 여자의 성은 가마솥 같은데 이곳에 미성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번째, 남자들은 행동적인 반면에 여자들은 언어적입니다. 남자들은 행동에 앞서고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성들은 이제 언어를 말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째, 남자들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반면에 여성들은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남자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기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동양 사회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굳이 꼭 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그러면 악수 정도로 합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사랑의 표현을 다양하게 하죠. 손을 잡고 걸어가거나 팔짱을 끼고 걸어가거나 서로 안아주거나 때로는 울면서 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너는 정말 사랑해, 필요해. 이런 말들을 쉽게 남자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훨씬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정도 여성들이 훨씬 더 다양하죠.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여성들은 슬픔, 놀람, 분노, 즐거움, 공포, 욕망에 따라 표정이 다 다른데 남자들은 표정이 다 같습니다. 그죠? 표정이 같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훨씬 더 감정이 풍성하고 표정도 다양합니다. 사실은 표정은 좀 다양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표정이 있다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표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이렇게 또 다양한 표정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연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남자보다 여자의 시야가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터널 시야를 가지고 있고 한 군데를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넓은 주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보행자 사고도 여성에 비해서 남자가 2배가 많다고, 2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주의력의 문제도 있지만 시야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너에서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차의 옆에 들이받치는 그런 사고도 여성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이것도 주의력의 문제도 있지만 여성들의 시야가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한번 딱 보면은 전체를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성들은 그게 안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정말 집중해서 자세히 살피지 않는 한 그게 잘 안 되는데,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거는 이제 남녀의 차이가 아니라 각 사람의 차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데,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은 에너지가 뺏기게 되고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가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느냐,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만나자 그러고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피곤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결과지향적이냐 과정지향적이냐. 이것도 남녀의 차이는 아니고 사람의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과정지향적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게 사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차이가 있음을 보고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즉흥적이냐 계획적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여행 갈 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다 준비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요한 것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가서 이제 하는 그런 타입인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이해를 서로 해줘야 됩니다. 여덟 번째, 기타. 이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남녀의 차이를 재미있게 표현한 그런 내용인데, 성장 속도. 여자는 17세에 이미 다 성장한다. 이게 정신적인 면에서 한 17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 그래도 거의 이제 17살 정도 되면 성인이 되는데, 남자는 37세에도 오락가 만화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남자에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런 면이 있어요. 저를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갈 때 남자가 필요한 건 6가지. 칫솔, 치약, 면도기, 면도크림, 비누, 수건. 꼭 필요한 것인데, 여자가 필요한 거는 437가지. 이제 과장됐지만 훨씬 더 이제 화장이나 이런 면에 관심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장보기. 여자는 미리 필요한 물품의 리스트를 적는다. 그리고 요목조목 따지고 산다. 남자는 냉장고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쇼핑을 한다. 좋아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산다.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외출. 남자가 외출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실제로 나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여자가 준비되었다고 하면 실제로 씻기, 화장하기, 옷고르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끝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준비됐어. 그러면은 이제 바로 나갈 생각을 하면은 이제 남자가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준비됐다 그러면은 한 20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나가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입니다. 통화. 남자는 중요한 약속이나 안부를 묻기 위해 가끔 전화를 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화가 오면 남자는 상대방이 무슨 목적으로 전화를 했는가,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성들은 하루 종일 같이 지낸 친구 사이에도 자기 전에 3시간 이상 통화한다.
여자는 방향을 모를 때 주유소에서 물어본다. 남자는 방향을 모를 때 끝까지 헤매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르게 되면 물어본다. 이 남자들은 이거 안고 다니는데 자존심을 생각해가지고 잘 안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장난감, 여자아이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11살, 12살 정도가 되면 흥미를 잃는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걸 좋아한다. 커갈수록 장난감은 비싸지고 바보스럽고 실용성이 떨어진다. 뭐 게임기라든지 음향기기라든지 노트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장난감으로 삼는 것입니다. 식물 키우기. 여자가 매일 화분에 물 주고 햇빛을 쬐어주면 아름다운 꽃이 핀다. 남자가 매일 화분에 물 주고 햇빛을 쬐어주면 죽는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이유는 사랑이겠죠, 그죠? 우리 홍 목사도 이제 집에 화초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집에 화초가 한 40kg 정도 되는데 정말 매일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같이 물을 주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주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 틀리죠.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자가 5분만이라고 했을 때는 농구 경기의 마지막 5분과 같은 것이다. 농구 경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이해가 됩니다. 농구 경기에 5분 남았으면 5분 만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타임아웃도 있고 선전도 나오고 리플레이도 있고 그래서 5분이 15분, 20분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녀의 차이가 있어서 물론 때로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생각 못했던 그런 익사이팅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인내하고 양보해 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남녀 간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부부 생활이나 이성과의 관계에 잘 적용함으로 축복된 부부 생활과 인간관계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부부나 이성 간의 갈등의 많은 부분이 남녀의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남녀의 차이를 잘 알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살펴봤지만 여러분 교재에 1번에서 5번까지 남녀의 차이를 잘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성 사이에 생기는 갈등과 긴장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오해가 풀리고 그릇된 기대감을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거나 나서려고 하는 대신 그 차이를 편하게 받아들이고 더불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성과의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낼 것입니다. 이성을 피하여 주시는 가운데 친밀감과 사랑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녀의 차이를 잘 알고 있으면은 남녀 간에 많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남녀의 차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또 제가 교재에 실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사실적이며 객관적인 예, 물론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남자들 가운데서도 조금 여성스러운 면을 가지신 분이 있고 또 여성들 가운데서도 좀 남성스러운 면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직업에 오래 종사하다 보면은 이런 남녀의 그 성향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차이는 확실하게 있고 그것이
부부관계나 이성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교재 보시면 문제가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자와 여자의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말이 없어지고 자기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디론가 조용한 곳에 가서 그곳이 집 밖이든 집 안이든 조용한 곳에 가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그 동굴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가장 친한 친구도 들여놓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혼자만 들어갑니다. 이것이 남자들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아내에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는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그것을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남편이 좋아하는 차를 끓여주거나 또 안식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남자는 스스로 그 동굴에서 나와서 그동안의 과정을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반면에 관계지향적인 여자들은 자신의 문제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함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자들은 문제가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우울하거나 그럴 때에 자기가 신뢰하는 친구나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감정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자신의 아내에게 문제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아내가 마음에 맞는 친구나 사람을 찾아가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문제가 생기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어도 많은 남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남자들은 시각적이고 후각적인 면이 발달된 반면에 여자들은 청각적이고 촉각적인 면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본래 시각지향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보는 것에 민감하고 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들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서 쳐다봅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쳐다봅니다. 혹시 우리 교회 남성 가운데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도 전혀 안 쳐다본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 저도 홍 목사랑 같이 갈 때는 못 쳐다봅니다. 혼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혼자 갈 때는 뭐 쳐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외모입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남자들은 성적인 유혹이나 흥분도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포르노나 음란한 동영상에 훨씬 더 잘 넘어집니다. 또한 남자는 후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발달된 것이 향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요리사 가운데 남자가 많은 이유도 남성들이 후각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여자는 청각지향적이며 촉각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청각과 촉각이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여성들은 청각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듣기를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위로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은 기쁨을 누리고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보 정말 사랑해. 아무리 봐도 내게 당신 이상은 없어. 당신은 최고야. 당신이 뭐가 뚱뚱해.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예뻐. 내게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아마 천국에서 천사가 한 명 사라졌을 거야. 왜냐하면 당신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여자는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삶의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경상도 청년이 서울 출신 그 여성과 자매와 결혼식을 하고 이제 첫날 밤에 아내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원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야. 남아 이런 중천금, 진짜 사나이는 한 번 이야기한 것은 다시 이야기하잖아. 잘 들어. 난 자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하지만 또다시 이런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새 신랑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선언을 듣고 새 섹시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야, 사실은 나 연애할 때 자기한테 고백하지 못한 아주 큰 병이 있어. 무슨 병이냐면은 무슨 말을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심한 건망증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매일 해줘야 돼. 알겠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을 자주 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죠? 저도 이제 기도할 때도 많이 듣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데 적을 때마다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네가 완벽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들을 때마다 큰 위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은 청각지향적인 그런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 이런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남성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여자는 촉각지향적입니다. 여자의 피부는 남자의 피부에 비해서 터치와 접촉에 10배 정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한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의하면 터치에 가장 민감한 소년도 터치에 가장 둔감한 소녀에 비해 촉각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단순히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라고 말만 하는 것보다 아내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아니면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말을 할 때에 아내들이 훨씬 더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주 아내를 꼭 안아주거나 그 백허그라고 그러나요?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거나 또 사랑의 표현을 하면은 여성들에게는 그것이 많은 안정감이 되고 최고의 선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신경질적이거나 우울증이 있는 성인 여자는 포옹 횟수와 포옹 지속 시간에 따라 질병이 회복되는 속도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청각지향적, 촉각지향적이기 때문에 어느 폭력이나 육체적인 폭력이 가해지면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남자들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남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깊게 분석하고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한꺼번에 다 그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하나밖에 안 그려지는데 여성들은 여러 가지 그림이 한꺼번에 그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생각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홍 목사가 이렇게 신기할 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니면 전화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늘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다람이 질을 하고 있다면, 제가 가끔 다람이 질도 하지만 하고 있다면,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은 당연히 그것을 그만두고 전화에 집중을 하는데, 홍 목사는 여전히 다람이 질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남자와 여자가 다르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7번째, 대화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남자들은 사실 전달에 중점을 두는 대화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자들은 직설적인 대화와 정보를 나누고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을 즐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포트 토크를, 남성들은 리포트 토크를 주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우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며 느낌과 감정을 나누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 토크, 레포, 감정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냥 수다를 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성들은 다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는. 어떤 자매가 이제 새 집에 이사 가서 이제 자기의 그 집의 어려운 문제를 이제 언니와 오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같은 내용인데, 창문을 닫아 놓으면은 집안에 새 집이기 때문에 페인트 냄새가 많이 나고, 창문을 열으면은 매연이 들어와서 너무나 힘들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언니한테 했을 경우에 이제 언니는 반응이 참 너 힘들겠구나. 너 건강이 없더니 너 몸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오빠에게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문을 반쯤 열면 돼. 문을 반만 열면은 페인트 냄새도 나오고 매연도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반만 열면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말할 때 해결책이 필요하기보다는 공감해 주기를 원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공감해 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자들이 그렇게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내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래 그것이 남자의 속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때로는 그것도 너그럽게 받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남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을 하고 여자는 마음을 후련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조금 이렇게 목적이 틀립니다. 남자는 결론을 얻을 때까지 말을 시작하지 않고 여자는 결론을 얻을 때까지 말을 한다. 남자들은 깊게 생각하고 결론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말을 시작하고 말을 하면서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도 남자는 단일 트랙이라면 여자는 다중 트랙입니다. 여자들은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럭비공처럼 자유롭게 튈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과 전혀 새로운 내용을 갑자기 화제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말하는 쪽이나 듣는 쪽에서 전혀 의아해하지 않고 그 주제를 받아서 또 열심히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여자들의 대화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논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거는 수칙, 간단하게 하라. 남성들은 심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하라.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일반적으로 얼핏 현실 생활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는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별로 생활과 관계가 없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실제적인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 경제나 자녀 교육이나 가사 등등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듣기를 싫어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세 번째, 3위는 축구 이야기, 두 번째는 군대 이야기,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편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3위가 돈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장 보러 갔는데 도대체 5만 원 가지고 뭐 살 게 없었어요. 이런 말 하는 것은 남편에게 돈을 더 달라, 돈을 더 벌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돈 얘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친구 남편의 칭찬하는 이야기. 그래서 친구 남편은 일찍 들어오고 외식도 시켜주고 영화도 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아주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첫 번째 1위는 친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 이걸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소외될까 두려워하고 관심이 그런 겁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남녀의 대화의 내용과 방법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대화할 때 왜 상대방이 저렇게 대화하나, 저런 방식으로 대화하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남녀의 차이점을 잘 이해함으로 상대방의 대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그 사실과 정보를 나누는 대화, 리포트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이해하고 맞장구 쳐주는 지혜가 필요하고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느낌과 감정, 생각을 나누는 레포 토크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는 본래 다르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있어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익사이팅하고 풍요로운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남녀 간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부부 생활이나 이성과의 관계에 잘 적용함으로 축복된 부부 생활과 인간관계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